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 원래 시제를 마무리 지으려다가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관계부사, 그리고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냥 그잖아요. 그냥 관계사라는 거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지난번 수업에서 이게 이제 어떤 그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게 1, 2, 3, 4, 5 해서 두 개의 문장이 일치하고 둘 다 이제 바르게 쓰여진 걸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 답 없었습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다음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결 지어서 그냥 쭉 내려갑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지금 공부를 좀 하셨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사실 다 드렸어 이미. 그러니 지금 이제 이런 걸 보고서 내가 배운 것으로 이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That's the park which we met together in 했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면 그죠? 그것이 그 공원이야 라고 합니다. That's the park 했으니까 그것이 그 공원이야. which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in으로 전치사로 끝났고요. 앞에 which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지금 한 단어라는 거. 실제로 이제 저는 뭐 여기서 언어학을 전공했으니까 저희 교수님들 이런 글 정말 싫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는 건 사실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뭡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문장을 훨씬 더 자주 보게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요. That's the park. 자, in which 이렇게 하죠.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전치사를 지금 전치사하고 지금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같이 붙어 있는 꼴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죠? 이해하세요? 해석을 하잖아요. That's the park 했습니다. 그죠? 그게 그 공원이야. which 하면 뭡니까? 이거 대명사잖아요. 그죠? 대명사가 받는 게 뭐겠어요? 대개는 앞에 있죠. 선행사가. The park입니다. 그 공원인데 we met together 했어요. 우리는 함께 만났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the park라는 단어가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야. 그 공원에서 우리 만났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두 문장으로 떼보면 사실 왜 in이 저렇게 뒤에 혼자 있는지 되게 분명해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거죠, 그냥. 자,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That's the park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게요? 두 번째 문장은 We met together in the park입니다. 그죠? 뭐 in it 해도 되고 the park는 뭐 그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대명사니까 이 대명사를 그냥 한 단어로 써서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돼요. it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쳐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공통분모가 어디 있죠? 이거잖아요. the park고 the park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달라 하니까 이제 답은 이거죠.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That's the park and we met together in the park 혹은 in it 했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뭘 했어요? 제가 접속사 집어넣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 달라 했으니까. 연결하고 보니까 여전히 말이 어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각각의 문장일 때는 그죠? the park 각각 있으면 그냥 그래도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정리가 덜 된 느낌이죠. 왜냐하면 the park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죠? 보기 싫어요. 해석을 해도 보기 싫어. 그게 그 공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공원에서 함께 만났어. 근데 이게 한 문장이라고요. 보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 중복되는 이 대명사와 같은 이 명사를 제거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 앞에 쓰여진 접속사와 함께. 그래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빼니까 뭐가 들어가요? 한 단어로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park니까 뭡니까? which 하셔도 되고요. 그냥 that 하셔도 괜찮아요. we met together. 그리고 뭡니까? 전치사가 in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때 앞에는 which를 넣어도 되고 that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전치사가 뒤에 in만 이렇게 남아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접속사니까 당연히 접속사 자리에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는
그러면서 대명사인데 지금 in 뒤에 걸려있던 명사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차피 얘랑 얘는 지금 한 단어였잖아. 다시 말하면 in the park가 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분리해? 따라다녀야지. 그래서 이 in을, 그죠? 이 대명사 앞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더 나은 영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that's the park, 그죠? in which we met together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in이 전치사 앞에 들어갔을 때는요, in that이라고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in that 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쓰잖아요. in which는 되는데 in that은 어떡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거 유념하시고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that은 쓰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그냥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요렇게 in which로 하고 나면, 그죠? in which로 하고 나면, 그죠? 약간 뭐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지만 in which로 하고 나면 요 in which를 한 단어로 어떻게 합니까? where이라고 붙여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That's the park in which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where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위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밑에는 관계부사라 하죠. 이 관계부사를 바꿔놨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죠? 공원이야 합니다. where 했으니까 뭡니까? 접속사 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죠? 뭡니까? 함께 뭐 만났어 이 소리죠. 요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또 말씀드렸죠. 정반장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요? 여러분은 항상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것은, 그죠? 그곳은 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간이니까. 그곳은,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만났던 그 공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는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튼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열이면 열 뭡니까? 해석 밑에 이걸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났던. 그래서 형용사 이렇게 걸어주는 해석하시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관계 부사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and there를 해석하는 겁니다. and there이 뭡니까? 한 단어로 where이죠. where과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 제 식으로 바라보셔야 돼.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해석이 전부 쉬워요. 그리고 말이랑, 그죠? 리스닝이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월등히 듣기 편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뭐 네이버 지식인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어떤 관계사에 대한 질문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데 밑에 답글을 읽어보면 사실 저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사실 다 대답이 훨씬 많고요. 모르니까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 하시는 거죠. 좀 안타깝죠, 그죠? 이해하시길 바래요. 지금 뭐 일종의 복습같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두서없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That's the park where we met together 하면 완벽한 영어죠, 그죠? 정반장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That's the park. 그게 그 공원이야. where 거기에서 we met together. 우리가 함께 만났지 라고 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해석. 자, I love my birthday which I can get a lot of gifts on 했습니다. 이거 이제 요렇게 쓰면 완벽하긴 한데 별로 안 좋아해요. on하고 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예쁜 위치는 이 on이 여기 앞에 on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my birthday on which 합니다. I can get a lot of gifts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분리해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한 대 붙여 있는 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위에 거 요것도 완벽한 영어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좀 더 나은 표현이고요. 요렇게 붙여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자, I love my birthday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일을 이렇게 되죠. 사랑해 합니다. on which 했죠. 그러니까 on which가 뭡니까? 그리고 그날이 소리예요. 그날에, 그죠? 나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n which를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on which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on which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on which는 생각해보세요. on 뭡니까? the day죠. on my birthday입니다. 생각된 게 뭔지 보세요. 앞에 선행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on my birthday는
on which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which가 뭐예요?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and 하나 던져 놓고요. 그리고 대명사는 무엇을 받았죠? 라고 말하면 앞에 있던 my birthday를 다시 받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좀 더 유려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리고 on the day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왜? my birthday를 다시 받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날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합쳐서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뭐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on which 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나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죠? 자, 여러분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내 생일을 사랑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죠?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절대로. 그렇게 하셔도 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편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부사가 어려운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어려운 거예요. 좀 있으면 소유격 하나 제가 이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I love my birthday where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문장이죠. 지금 우리 틀린 문장을 놓고서 맞는 거 찾기 하는 거예요. 여튼 I love my birthday where 하면 틀렸죠. 여기 자 on which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on which를 쌤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합쳐서 관계부사로 나타낼 수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장소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유라든지 이 네 개의 어떤 조건에 걸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불리는 것이 네 개밖에 없어. 이런 걸 제가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사라 불리는 것은요. 뭡니까? where 장소를 나타낸다 그러고요. when이나 why나 how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관계의 대명사라고 했던 것은 which나 that이나 혹은 사람을 나타내는 때는 who나 whom이나 그리고 뭐 소유격 같은 경우는 whose도 가능합니다. whose도 이게 관계대명사 다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그냥 한 단어로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on which 하면 on the day잖아요. 그죠? and on the day. 이거를 한 단어로 집어넣으면 뭐겠어요? where이 아니지. where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when이 됩니다. when. 자, 그러면 그렇네. 하나 더 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자, 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문장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해석을 합니다. I love my birthday when I can get a lot of gifts 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정반장은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려가요. 나는 내 생일을 그죠? 사랑해 합니다. when 했습니다. 뭡니까 이거? 관계부사잖아요. 관계부사. 그러니까 뭡니까? 접속사 플러스 부사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나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when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리고 그때입니다. 왜요? when을 한 단어로 제가 볼까요, 그럼? when을 두 단어로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라는 것은요. 말씀드렸죠. 접속사 더하기 뭡니까? 부사입니다. 부사. 관계대명사가 똑같이 같은 라인으로 해석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접속사 가장 편한 건 뭘 쓸까요? 접속사로 저는 and를 쓸게요. 자, 부사인데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요. 뭐 할까요? 대안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뭡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한 겁니다. And then, 그죠? 그러니까 I love my birthday. 나는 내 생일을 사랑해. And then, 그리고 그때 이 소리죠. I can get a lot of gifts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백방 이렇게 해석하죠. 나는 내가 많은 선물을 그죠? 받을 수 있는 내 생일을 사랑해 라고 해석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글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느 게 더 우리말스럽고 좀 더 예쁜 한국말 같습니까? 당연히 아래 거죠.
왜냐하면 영어를 우리 한글 어순에다 맞춘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리죠. 여러분 영어를 잘합니까? 한국말 잘합니까? 한국말 더 잘하시죠. 그러면 한국말을 가지고서 영어 어순으로 놓으세요. 그래야 영어가 빨리 늘어. 영어를 그러지 않아도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한국 어순으로 놓기만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하면 좀 더 뭐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거 죽은 영어잖아. 그렇게 해서 바깥에 가서 영어 말 못하실 거잖아. 그잖아요. 복잡해서. 그잖아요. 어질어질하지.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영어 순으로 놓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게 월등히 영어 빨리 는다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계, 부사니, 관계, 뭐 대명사니 이거 우리말로 어거지로 가져와서 끌어 맞춰서 끼워 넣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영어대로 놓으면 이거 뭐가 어려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쭉 내려오면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야. 접속사 엔드 던져놓고 부사 시간이면 된이고요. 장소면 그냥 대열이에요. 뭐가 어려워. 이렇게 던져 넣으면 되는데 지금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앞에서부터 연속해서 들으시면 이거 이해할 만할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중간에 이렇게 뜸을 두고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이걸 설명하면 저도 모르게 정말 저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다시 빌드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느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좀 줄여보려고 나름대로 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 자, 볼게요. He went to the hospital. 위치하는 순간 틀렸다는 거 딱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가 없거든.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요. 나 병원에 갔어. 위치 말돼요. 그 병원 어쩌라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His father worked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일하셨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당연히 이거 뭡니까? where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the hospital이라는 것은 공간이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는 그죠? 그 병원에 갔어.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where 하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소리예요. 그의 아버지가 일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 순으로 할 때 우리말이 이렇게 돼야 돼. 그는 그죠? 그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거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일하셨다니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뭡니까? 편안하게 일하시는 이라고 현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저 해석하는 법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이제 그래머가 어쨌든 이제 끝나고 나면 이 그래머 왜 배웠는지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많은 것을 읽고요, 듣고요,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그러니 어쨌든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의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병원으로 갔어요 라는 게 예쁜 어순이죠. 왜? 우리말대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정말 말하고 싶다는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그죠? 나도 영어로 가서 말하고 싶고 듣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조금 어눌해 보이지만 이 방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He went to the hospital. 그는 그 병원에 갔어. Where 하는 순간 뭡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뒤에 말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로 놔둘 것인가, 거기에는 이라고 놔둘 것인가, 거기에서라고 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는 거죠. His father worked 했으니까 그 병원에서 and there,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하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일하셨으면 되게 구려. 일하셔라고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연히 어쨌든 이거는 틀렸고요. 밑에는 지금 바른 영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 where를 하기 싫잖아요. 그럼 where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은 답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고 in which라고 하셔도 되죠. in which. 그럼 어떻게 해요? He went to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in which 하는 수가 뭡니까? in the hospital이 돼요. in that hospital이죠. 그 병원에서 his father worked. 그의 아버지는 일하셔라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제가 이게 좀 쉬운 영어 파트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좀 더 쉽게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많은 예문으로 천천히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분명한데 지금 얼만큼 천천히 온 건지 여러분들이 그 속도가 빠르다 느끼는지 느리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하다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 도리가 없어서 지금 좀 깝깝해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래서 소통이 필요하구나 싶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질문. 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께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죠? 어느 정도는 아마 그분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to extend를 to which를 중심으로 문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쉬운 영어 하시는 딱 지금 맞춤형으로 지금 요걸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하시는 만큼은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laughs at a given joke depends on how good the joke is and also the condition of the listener's body 라고 했습니다. the extent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단어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자, 뭐냐 하면요, 이걸 문장을 보고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 지금은 이만큼이 주어예요. 자, depends on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 하는 이게 동사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여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해석을 내려오면 돼요. the extent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도. 자, 그 정도. 근데 to which가 있잖아요. to which가 있죠. 자, 전치사 대명사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 to가 뭡니까? 까지 하는 의미죠. 그 정도까지, 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내려갑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그 정도까지 a person laughs at a given joke 했습니다. 한 사람은 웃습니다. 그죠? 어디에? 자, 그 어떤 주어진 농담에 웃습니다. 자, 그죠? 근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쓰였어요. 그럼 웃습니다로 끝내면 사실 말이 좀 어렵거든. 뭐냐 하면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진짜. 뭐냐 하면 이만큼이 뭡니까? 이만큼은 진짜 이거는 형용사로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웃습니다가 아니고 웃는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주어진 농담에 웃는 그 정도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그냥 이건데 실제로 to which를 그잖아요. 해석을 해주시면 그 정도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한 사람은 주어진 농담에 웃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정도가 depends on, 의존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How good the joke is 했으니까 그 농담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also the condition of the listener's body 했습니다. 또한 그 듣는 사람의 어떤 신체의 컨디션, 그죠? 컨디션에 의존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그림만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이만큼이요. 하나의 명사구고요. 그죠? 이걸 제가 A라고 할게요. and가 나왔습니다. The condition, 이게 뭡니까? 이게 또 하나의 명사구입니다. B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죠? 이렇게 이걸 전체 앞에 주어를 제가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C는 depends on A and B예요. C는 A와 B에 달려있죠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C가 뭐냐 하면, 그죠? the extent 하면 정반장을 이렇게 읽는다고요. 그 정도, to which 하니까 그 정도까지 a person laughs 했어요. 한 사람은 웃죠. laughs at 했습니다. at a given joke 했어요. 한 주어진 농담에 웃습니다. 우리말로 이거 이제, 근데 이게 전체가 뭡니까? 주어 자리에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한 주어진 농담에 웃는 그 정도, 얼만큼 웃느냐는 이 소리죠. depends on 달려 있어요. How good the joke is 했으니까 그 농담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한 달려 있죠. 뭡니까? The condition of the listener's body. 그 농담을 듣는 사람이겠죠. 리스너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body니까 몸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지금 제가 3개의 예문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보여요. 우리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죠? 일단은 워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쨌든 해석을 달아드렸습니다. 이해되시길 바래요. 제 말씀이 이해돼야 돼. 그죠? 좋은 문장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더 최근에 올려온 질문이에요. where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자, 밑에다 어쨌든 이렇게 일단 워드로 글을
다시 옮겨놨습니다. 읽어볼게요. This is an important partnership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해석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이야, 십입니다 했어요. 자, 보세요. where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where 관계부사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그럼 자, 앞에 나온 게 뭡니까?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where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니까 뭡니까? 거기에서라고 말할게요. 거기에서가 뭡니까? 그 중요한 파트너십에서 이 소리예요. We have the opportunity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죠? 이거 끊어버릴게요. 우리는 그죠? 기회를 가집니다. 어떤 기회죠? To change the lives of so many people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관계대 전문가 to 부정사 했어요.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So many people 했어요. 매우 많은 사람들의 그죠? 삶이죠. 삶을 변화시킬 그죠? 기회를 가집니다. 이렇게 되죠. 이 해석 끝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자, this is an important partnership. 이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이에요. where 하니까 그리고 그 파트너십 안에서 이런 말이겠죠. 좀 더 예쁘게 말을 하자면 그죠? in which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 요럴 때 요게 그죠? 그럼 in which면 어떻게 합니까? which가 받는 말이 뭐겠어요? 하고 물으시면 그냥 당연하지. 그냥 그잖아. 그 중요한 파트너십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파트너십 안에서 we have the opportunity. 우리는 그 기회를 가져. 어떤 기회? To change the lives of so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고 소를 매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영어로 이걸 만드는 거. 자, 글을 읽고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사실. 글을 읽는 것은 사실 훨씬 쉽잖아. 말로 하래요. 말로. 무슨 말씀인지 해요. 여러분 분명히 자, 이거 저 정반장 해석이죠. 여러분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장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지 말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것은 그죠? 기회를 가지는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말은 짧으니까 뭐 어떻게 더 뭐 간단하고 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훨씬 더 우리말 같죠, 분명히 이게. 자, 이걸 영어로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디가 주어인지 막 헷갈리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훨씬 더 복잡해요. 이렇게 영어를 읽어서 어떻게 통역을 하나? 절대로 힘들어요. 저도 통역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라고 말해요. 위에 걸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위에 걸 봐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영어로 만들기가 또 얼마나 쉬운 거야. This is an important partnership. 자, 이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막 where 하죠. We have the opportunity 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가져요. 그죠? 뒤에는 뭐 사실 뭐 to 부정사 붙는 거나 그렇게 붙는 거니까 그냥 형용사로 그냥 걸어주니까 그죠? To change the lives of so many people 하고 그냥 말을 해주면 되죠. 근데 밑에 걸 봐보세요. 이것은 하고 뒤에 우리가 하고 있는 순간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돼 될지 깜깜해. 한참을 봐야 돼.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를 이미 알고 이것을 제 수업을 따라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럭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진짜. 단 한 사람도 지금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을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전혀 못 찾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봤어요. 자, 영어 소유 관계대명사. 이거 1월 오늘 지금 28일입니다. 오늘 올려온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답을 드렸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해석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돼. 자, he gave a lecture 했습니다. 그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정반장식 해석입니다. 그는 강의를 주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give a lecture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강의를 하다라고 말해요. give a lecture 하면. 그러니까 그는 강의를 했어. 자, the subject of which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which. 여기 왜 접속사가 없겠어요? 이 which가 지금 접속사 다 갖고 있으니까. 해석 어떻게 해요?
He gave a lecture 하면 그는 강의를 했어. 그리고 뭔가 접속사 들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The subject of the lecture 이래 되죠. 그러니까 그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was alternative energy sources 했으니까 대체 에너지 sources 했으니까 뭐 자원, 그죠? 자원이었습니다. 정도 되겠죠. 정반장을 해석 이렇게 한다고요. He gave a lecture. 그는 강의를 했어. The subject of which 하면 그리고 그 강의에 왜냐하면 which가 뭐예요? The lecture이잖아. 뭘 바뀌었어요? 앞에 나온 단어 이거지. 이거밖에 없잖아. 대명사로 앞에 명사고 그 말고 뭐 더 있어. 그잖아. he를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 그 강의의 그죠? The subject 주제는 was 이었어. Alternative energy sources 했습니다. 대체 에너지 자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해석 자체는 정말 간단해야 돼.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 쫄면 안 돼. 다만 이걸 영어로 만드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왜?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근데 요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whose를 쓰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자 이거 하나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He gave a lecture. 그죠? 그리고 whose subject 하면 돼요. was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완벽한 영어예요. 자 whose 하는 순간 뭡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가 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who의 뭡니까? 소유격 아닙니까? 소유격. who의 소유격.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이렇게요. who가 주격이고요. whom이 소유격이고요. whom이 참 목적격이고요. 자, whose 하면 뭡니까? 이게 소유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my desk 했는데 my하고 desk하고 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my desk가 한 개인 것처럼 whose subject 했을 때 이거 뭡니까? 뗄 수 없지. 이거 그냥 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He gave a lecture 했습니다. 그는 강의를 했어. 그죠? whose subject 했어요. 그리고 whose가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런 생각하지 마실라니까. 그죠? whose는 무조건 사람이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소유격이야. 그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 of which를 여기 보시면 자 of which를 봐요. 여기 of which. 그럼 뭡니까? 그거 써야 하는 거죠. of which를 한 단어로 우리가 whose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누구의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쓸 때는. 그러니까 그래머를 따지면요. 얘가 더 나은 영어예요. 얘는 조금 뭡니까? 이거 사실 되게 구어적인 언어라. 구어. 라이팅 할 때는 별로 안 적으시는 게 좋아. 근데 어떡해요? 우리가 여기 네이티브들이 사람이든 뭐든 동물이든 그냥 관계대명사를 who 같은 거 안 쓰고 this 쓰는 것처럼 이런 소유격이 나오면 그냥 whose subject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누구의 주제라고 어떤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그죠. 기본적으로 선행사를 봐야 되니까 he gave a lecture. 그는 강의를 했어. whose subject 하면 그 강의의 주제는 그냥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치사, 뭐 관계대명사든 소유격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고 관계부사라는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예요. 그냥 그대로 넣어서 해석하시는 거. 이제 종종 보게 될 거니까 앞으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쓱 지나가게. 그때 맞아 그거였어.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맞아 알겠어. 이해되겠어. 내가 또 잊었네? 이런 느낌. 요런 감성. 그런 거 빨리 가져오시면 영어 엄청 빨리 넣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설이라서 그죠? 제가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사실 캐나다 살다 보니까 뭐 구정이랑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 된 지 오래됐어요. 뭐 처음에 뭐 한 몇 년은 뭐 설 흉내도 내고 여기서 뭐 어떤 것 행사 비슷한 것도 했지만 뭐 그죠?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가 사실 되게 이제 퇴색되어서 저한테는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바쁘실 테니까 저도 그냥 조금 쉬엄쉬엄 올릴 수 있거나 혹은 그냥 좀 미리 그냥 만들어 놓은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 올라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만간 올라갑니다. 쭉쭉. 자, 어쨌든 좋은 명절, 설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빠이.